속보. 인도네시아 KF-21을 능가하는 자체 개발 차세대 전투기 전격 공개 물결표. 지난 9일 시제기 출고식을 거친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어디까지 진화할지에 대한 윤곽이 오는 하반기에 드러난다. 오는 2028년 이후 미국의 F-35 전투기처럼 5세대 스텔스 전투기나 그 이상의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을지 여부를 연내에 가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주관으로 보라매 개발의 속도가 붙는 가운데 관련 내용에 정통한 주요 소식통들이 최근 익명을 전제로 서울경제신문과 공식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은 현황을 전했다. 보라매의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 실질적인 진화적 성능 개발을 위해 국내 연구용역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엔 보라매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계적, 진화적 성능 개량을 통해 5에서 6세대까지 진화적 개발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보라매는 4세대 전투기인 KF-16을 능가하는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6년까지 공대공 능력을 갖춘 보라매 블록 1이 개발되고 2028년까지 공대지 무장을 겸비한 보라매 블록 2가 개발된다. 2028년 이후 보라매 블록 3로 추가 개량을 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 공군은 공식적으로 소요 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KAI는 이번 연구용역 과제를 통해 2028년 이후 보라매 블록 3 장기적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 공군 등의 소요 제기를 이끌어내려는 수순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소식통들은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로 시작하지만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줄이는 저피탐 형상과 최신 센서 등을 적용하고 있어 언제든지 5세대 전투기로 성능 개량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된 기체라며 추후 5에서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자신했다. 보라매가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려면 비행기 동체를 저피탐 형상으로 제작하는 것 이외에도 표면 처리가 중요하다. 적의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거나 난반사 방지 기능을 갖추는 등의 기능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주요 소식통들은 저피탐 기술에는 전투기의 동체 표면 등을 톱니바퀴 형태로 처리한다거나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머티리얼, 재료 매티리얼 등 구조체나 도료를 칠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제방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스텔스 기능을 위해선 특수도료 관련 기술 등이 중요한데 우리가 해당 도료의 무게를 최소화하면서도 내구성과 저피탐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군 역시 애초에 보라매 개발 추진 시 4.5세대를 뛰어넘는 5세대 이상의 전투기로 단계적 개발하는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이 보라매에 대한 작전 요구 성능, ROC을 정할 때 미사일 등을 동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숨겨 넣을 수 있도록 내부무장 여유 공간, 일명 내부무장창을 구비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내부무장창은 미국의 F-35, F-22 전투기와 같은 5세대 전투기가 레이더 탐지를 피해 은밀히 비행하는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된 요소다. 전투기가 미사일, 폭탄을 동체 외부나 날개에 주렁주렁 달고 날면 레이더 전파에 포착되는 면적, 레이더 반사면적 RCS, 이 그만큼 커져 적군에게 쉽게 발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주요 소식통들은 공군의 요구에 따라 보라매 동체에 내부무장 공간을 남겨둬야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동체 측면 공간에 육중하고 복잡한 스트럿 구조의 주착륙 장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매우 힘든 작업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국내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담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한 후 설계 해석 검토 과정을 수차례 반복한 결과 마침내 내부 무장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전투기의 기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형상으로 주착륙 장치를 배열할 수 있는 설계를 확정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보라매를 완전한 스텔스 형상의 5세대 전투기로 진화시키려면 무장뿐 아니라 주요 탐지 장비, 센서 등도 통합해 내장해야 한다. 특히 열 신호를 탐지해 표적을 찾아내고 추적하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IRST와 영상 신호로 적을 식별해내고 추적하는 전자광학 표적 획득 및 추적 장비, EOTGP. 위 경우 보라매 시제기에선 각각 따로 외장돼 있었는데 향후 이를 통합해 기체 내부로 숨겨놓아야 RCS를 줄여 스텔스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주요 소식통들은 5세 대기는 스텔스 기능, 내부무 장창, EOTGP, IRST 통합 내장 등을 주요 요소로 하는데 난도는 높지만 기반 기술은 확보했다. 며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등은 보라매 연구개발 및 제작 과정에서 상당한 원천 기술과 노하우도 확보했다. 주요 소식통들은 보라매 생산 과정을 자동화하는 파스, FASS 라는 장비를 개발했는데 기존에 수동으로 조립하던 동체 결합 작업을 자동으로 정밀하게 해 이틀 걸릴 작업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록히드 마틴 측 사람들도 자신들의 회사에도 그런 장비는 없다며 놀라워하더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날개 쪽의 리벳 작업 등을 자동화하는 로봇 드릴 머신도 개발했다. 며 이 같은 제작 기술 노하우를 확보해 보라매 제작 시 불량률을 줄이고 작업 속도를 늘리는 등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게 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12,000개에 육박하는 항공기 체계의 성능 검증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시험시설을 구축하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항공기의 비행 제어 및 임무 장비, 전자전 소프트웨어 등을 직접 개발하면서 원천 개발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주요 소식통들은 전했다. 개발 과정에서 위기도 적지 않았다. 기술 이전 등으로 개발을 도와주기로 했던 해외 파트너들이 일부 기대를 저버리자 정치권 등에서 보라매, 당시 프로젝트명은 KF-X, 사업 재검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4년 무렵엔 주요 기술들을 이전해주기로 했던 협력 파트너였던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이 밝혀져 사업이 자초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4대 기술은 A24, AESA, 레이더, EOTGP, ISRT 등 세 가지의 최첨단의 표적 탐지 추적 센서 기술과 적기의 레이더 등을 교란하는 RF 젠머 기술이었다. 또 다른 해외 파트너 기업인 무어그는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장비인 아이언버드 위 기술 이전 기대를 저버려 보라매 개발에 먹구름을 들이우기도 했다. 아이언버드는 비행기 성능이 각종 극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마치 검증할 수 있는 설비다. 보라매 개발진은 무구의 기술 이전 거부에 굴하지 않고 자체 개발에 도전해 4대 핵심 기술 및 아이언버드 등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주요 소식통들은 록마 등이 기술 이전을 거부할 땐 솔직히 막막하고 이것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들기도 했다. 며 하지만 공군의 도움과 협력 속에 기존 해외 제품들의 운용 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간 우리나라가 항공기를 개발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전한 끝에 시제품 개발에 이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보라매 개발 및 양산에는 2032년까지 총 18조 원대, 개발 비용 8조 8천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이를 통해 확보한 기술, 인력, 인프라가 향후 사장되지 않고 차기 및 차차기 항공우주산업의 핵심 자산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국방 및 항공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와 군당국, 방산업계가 보라매 사업을 블록 1에서 2버전으로 총 180대, 국내 공군 120대, 인도네시아 60대 구매 예정을 생산하고 종료하는 데 그치지 말고 후속 개량이나 신규 개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수 및 수출 시장의 활로를 열어야 인재, 기술, 인프라의 핵심 자산을 선순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SF 뺨치는 6세대 전투기 개발. 한국이 호구되지 않으려면 이철재의 밀담
영국, 일본, 이탈리아는 지난 9일 3개국 정상 공동성명에서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3개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이외 나라와는 처음이다. 3개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의 명칭은 글로벌 전투기 프로그램 GCAP. 2035년까지 개발이 목표다. GCAP엔 영국의 BAE 시스템,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비시 전기와 이탈리아의 항공방위기업 레오나르도 등이 참가한다. 스웨덴도 GCAP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영국은 템페스트를, 일본의 X2 심신을 따로 차세대 전투기로 개발했다. 일본은 X2의 기술을 시험하고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실증기를 만들어 띄우기까지 했다. 3개국이 왜 독자 개발을 접었을까? 차세대 전투기가 요구하는 성능이 엄청나고 그에 따른 개발비가 비싸 혼자 개발하기엔 벅차기 때문이다. 세대 차이가 나는 전투기의 세계. 3개국이 꿈꾸는 차세대 전투기는 6세대다. 전투기에도 세대가 있다. 제트기가 처음 나왔을 때가 1세대, 1940년에서 50년대. 초음 속의 2세대, 50에서 60년대. 발전한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해 가시거리 너머의 전투, BVR. 가 가능한 3세대, 60에서 70년대. 플라이 바이 와이어, FBW, 비행 제어 시스템과 다목적 전투기가 등장한 4세대, 70에서 90년대 등이다. 현재 대부분의 주력 전투기는 4.5세대다. AESA, 능동전자 의상 배열, 레이더 IRST, 적외선 추적 장비, 복합 소재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게 4.5세대다. 스텔스 전투기는 5세대라 부른다. 그렇다면 6세대는 어떻게 정의할까? 스텔스는 기본이다. 6세대 전투기엔 대용량 네트워킹 인공지능, AI, 데이터 융합 사이버 전쟁 등 최첨단 정보통신, ICT 기술이 녹아 들어있다. 무인 항공기, UAV, 와 함께 작전하는 유무인복합 체계, MUMT는 물론 6세대 전투기 자체가 무인일 가능성도 있다. 여러 대의 충성스런 윙맨, 로열 윙맨 무인기를 끌고 다니면서 적 방공망 제압, SEAD과 같은 위험한 작전엔 무인기를 투입한다. 그러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차기 전투기 사업을 구상하면서 6세대를 들고 나왔는데 아직 틀이 잡히지 않은 개념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6세대 전투기의 요소는 SF에 가깝거나 지금보다 몇 단계 더 뛰어난 기술이 필요로 한다. 그러려면 엄청난 예산을 퍼부어야 한다. 독자 개발을 고집한 일본이 손을 들고 영국, 이탈리아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너도 나도 뛰어드는 6세대 5국지.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은 크게 5국가 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다. 처음에 불을 붙인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뒤를 이어 영국, 일본, 이탈리아처럼 프랑스, 독일, 스페인도 공동 개발에 뛰어들었다. 또 러시아와 중국은 독자 개발 노선을 걷고 있다. 미국은 해군과 공군이 따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 미 공군의 6세대 전투기는 차세대 제공지배, NGAD며 미 해군은 FAXX라 불린다. 사업의 내용은 대부분 다 비밀로 가려졌다. 올 6월 1일 현지 시간 프랭크 켄달 미 공군부 장관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게 전부다. 또 컴퓨터 그래픽의 상상도 몇 개가 인터넷에 나돌 뿐이다. 다만 스텔스를 고려해 꼬리날개가 없는 무미익에다 가오리 구조 동체일 전망이다. 꼬리날개처럼 툭 튀어나온 구조물은 레이더에 바로 걸린다. 그래서 꼬리날개 대신 추력 편향 엔진으로 전투기의 방향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유럽의 프랑스, 독일, 스페인은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 FCAS, 프랑스에선 SCAF 사업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이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지난해 스페인이 합류했다. 프랑스의 다소 에비에이션, 독일의 에어버스, 스페인의 인드라가 주계약업체다. 2029년 첫 비행을 목표로 한다.
추가 사업 파트너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그와 수호이 등 러시아의 항공 전문 방산 기업들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이미 들어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서방권으로부터 반도체와 같은 첨단 부품을 수입하는 길이 끊겨 연구 개발이 제대로 될지 불분명하다.